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삼내의 예술촌. 예술역이에요. 카페. 하여튼 카페 이름을 항상 까먹어. 여기서 어떻게요? 오늘은 카페 말고 어떻게요? 식사, 피자, 두부 피자. 가격이 싸요. 자, 오늘은 여기 왜 왔냐고요?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요래 좀 비주얼도 챙겨야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할까요? 이게 또 실용성과 비주얼은 틀리죠. 오케이. 됐나요? 태블릿이 안 나오네. 약간 대충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페에서 오늘 뭐 피자 저기 예술 강의가 아니에요. 오늘은 의외의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의외의 강의가 뭐냐고요? 로또 복권 복권을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복권이요? 무슨 복권이요? 우리가 저기 로또 복권이나 뭐 스포츠 토토 복권이나 뭐 이런 게 있죠. 요 복권. 이게 9,000원밖에 안 가요. 괜찮죠? 두부 피자인데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제 입맛에는 딱 좋아요. 두부로 만든 피자. 복권. 자, 복권. 자, 오늘 복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복권이요? 복권은 뭔가 오늘 제가 복권에 대해서 진짜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전에도 복권에 대해 얘기한 적 있어요. 저번주에 조상신들이 로또 복권 번호를 가르쳐주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복권에 대해서 좀 약간 디테일한 강의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복권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겠죠. 복권도 역사가 있나요? 당연히 역사가 있죠. 그 최초가 언제냐면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중국이에요. 예전에 그 이쁜 기생이 있었는데 이 기생이 어떻게 해요? 나하고 결혼할 남자를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당 나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이제 종이를 넣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추첨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첨을 하죠. 이게 우리가 무슨 이렇게 하면 이게 무작위로 해가지고 그래서 추첨을 해가지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끔 이게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원체 절세 미인이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이게 많이 와요. 그럼 어떻게 냐? 거기다 어떻게 해요? 추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내야 돼요. 이게 최초의 복권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전에 TV에 같은데 뭐지? 옛날 상황극 같은 거 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보세요. 재밌어요. 그게 복권의 최초의 복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절세 미인이니까 너도나도 막 이걸 해. 그 당시의 돈으로 적은 돈이 아니라 한 100만원 돈씩 이제 받은 거야. 요즘은 복권이 막 10,000원, 5,000원밖에 안 가죠. 근데 지금 돈으로 한 100만원 돈을 받은 거야. 100만원 돈이면 뭐예요? 누구든지 지불할 수 있는 돈이죠. 그럼 그게 당첨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절세 미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내가 부자가 돼요. 예? 아니, 결혼만 해준다겠지 돈 준다고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 중국의 관습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 어떻게 해요? 남자로 구성돼요. 이게 그 당시에 여자들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물건 취급을 좀 약간 받아요. 노예하고 물건 약간 중간 단계. 자, 내가 노예를 가지면 노예가 갖고 있는 소유물도 내 것이 되죠.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죠. 그럼 옛날에 그 당시에 중국에는 어떻게 해요?
좀 여자가 약간 물건하고 노예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노예나 물건은 아닌데 약간 저기 관습적으로 그렇게 저기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면 남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예전에 무난동녀 외동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모로부터 다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무난동녀 외동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 재산이 다 누구냐? 남자 거에 돼요. 세상에 뭐 그런 그지 같은 법이 있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 중국 같은 그랬어요. 그 당시에 관습법상으로 어떻게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요? 여자의 모든 재산은 어떻게요? 남자한테 어떻게 귀속이 돼요. 그럼 여자는 다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건 아니고 나중에 그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한테 상속이 되겠죠. 이제 관습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요? 그 돈을 자기가 함부로는 못해요. 근데 어떻게요? 관습법상 남자가 그걸 관리를 해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남자가 어떻게요? 나중에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돈이 많이 그냥 첩을 겁나게 많이 거리고 자식도 많이 낳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재산을 갖다 다른 첩이나 어떻게 자식들한테 그걸 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이게 관습법이에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기 사회적으로 그런 거는 어떻게 이제 모도약금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 돈을 누가 하나요? 보통 저기 결혼한 여성분에서 아들이 나오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걸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아들은 당연히 그 어머니를 갖다 어떻게 해요? 동양을 하겠죠. 이게 중국의 어떻게 예전에 그 관습법이 그랬어요. 그러면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이 다 내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기녀가 있어요. 이 기녀가 안 그래도 돈도 많아. 평생 동안 기생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었어요. 평생에 어떻게 돈도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해요? 복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어떻게 해요? 나하고 결혼하는 남자를 갖다 어떻게 해요? 복권으로 추천을 해서 이제 저기 서방님을 구한다고 해요. 그 기녀는 그냥 혼자 살지 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그랬어요, 약간. 그 당시 왜 그러냐면 이게 사기야. 기녀가 사기 친 거야.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복권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당시엔 관습법상 안 그래도 이 기녀가 굉장히 이쁜데 돈도 많아.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이 기녀의 그 돈도 내 거, 이 기녀도 내 거. 그럼 다들 그 당시에 남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기녀의 돈을 갖다가 나중에 해가지고 어떻게 그 돈으로 첩살이를 하려고 이제 대부분 머리를 굴려요. 예전에 좀 그랬어요. 안 그래도 이쁜 기녀인데 돈도 많아. 그러면 내가 저것만 당선되면 어떡해요? 내가 첩을 한 이제 10명 이상 걸릴 수가 있어. 기녀가 돈이 많으니까. 그 기녀 바보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죠? 자, 왜 그랬냐?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돈과 자기의 돈을 노리고 많은 남자들이 꼬일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그걸 사기를 친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사기로 시작한 거예요. 복권을 진짜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최초의 복권이에요. 최초의 복권은 어떻게 해요? 사기예요.